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어제 오후 북한으로 출발했습니다. 집권 이후 최장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군사협력 의지를 숨기지 않았는데 북한은 두 나라 간 새 전성기가 열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러시아 군복을 직접 만져보고 각종 무인기를 둘러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무기 박람회 방문을 끝으로 김 위원장의 러시아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군사 협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10일 평양을 출발해 집권 이후 가장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문 김 위원장은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전투기 공장과 군용 비행장, 태평양 함대 기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기 거래라는 비판을 의식해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북한산 탄약이 시급한 러시아를 상대로 위험한 거래를 적극 과시한 셈입니다. 탄약 수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더 나아가서 위성이나 미사일 등 첨단 무기로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북한에게 갈 군사적 이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이번 방문으로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전성기가 열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협조, 호상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시었습니다. 한미일 압박에 대응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참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조율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교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적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하는데요. 국제사회에 북러 제재 동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 지 5일째 나온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러 교류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한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종말로 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북러 밀착에 복잡해진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듯 한미일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를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입니다. 오늘 출국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순방 기간 동안 30개국 이상의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던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차 파업 여부가 주목됩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돌입한 총파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코레일도 시한부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 안으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오후 5시,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밤 9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당장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사는 2차 파업 여부입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부산 수서 SRT 운행 축소에 따라 좌석수가 줄어 시민 불편이 빚어졌다며 수서행 KTX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을 위한 파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2차 파업은 무기한 총파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는데 국토부와 코레일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추석 연휴 기간 파업의 부담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코레일 측은 추석 전 2차 파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노조와 대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고대 가야 문명을 대표하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6번째 등재입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 경남 김해, 경북 고령, 전북 남원 등 영호남 7곳의 고분들입니다. 가야는 1에서 6세기에 걸쳐 낙동강을 중심으로 번성한 나라들로 각자 동등한 지위로 연합해 독자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무덤들에서 나온 토기와 장신구 등 유물들도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주변국과 공존하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체계를 유지해온 점을 잘 보여주고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핵심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한 지 10년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이번 등재로 석굴암과 불국사, 조선 왕릉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울주 천전리 각석과 울주 대공리 방구천 암각화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를 받습니다.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dedicated to working closely with local governments, making sure the heritage is taken care of. 위원회 측은 근처 도로가 고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민간 소유 부재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유산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도 당부했습니다. 공식 등재일은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입니다. 인류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세계사적 가치로 인정됐고 앞으로의 보존과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